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부부 정없이 산다면 무슨 낙이 있을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소가 닭 보듯한 그런 부부 관계라면 무슨 낙이 있을까? 이런 부부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냥 부부니까 산다. 어떠한 부부의 정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부 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주는 어떠한 사주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육식간지 중에서 일지가 편재인 일주는 갑진갑술, 을미을축, 병신정유, 경인신묘 일주에 해당하고, 일지가 편관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신을류, 무인기묘,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일주들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이것은 고급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꼭 알고 계시라 그래요. 이 갑진일주는 이 갑목의 편재이다. 그렇지만 이 편재가 정처이다. 갑술일주는 또한 일지가 편재이다. 그러나 나의 본처이다. 이런 것처럼 편재이지만 나의 본처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토가 투출이 되었다면 본처 성분이 변하게 된다. 이것도 각기 사주마다 연월일치 금요 화실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편재가 본처인지 정제가 본처인지 그 부분은 사주를 봐야 확실한 그 감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원인은 내 일지가 편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일지 편관이기 때문에 갑신일주에서 경금이 나의 남편이다. 을류일주에서 신금이 나의 남편이다. 이러한 것처럼 일지가 정제일 수도 있고 편제일 수도 있고, 그 환경 속에서 편제가 나의 정처가 될 수 있고 편관이 나의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일지가 편제나 편관이 상기 일주가 제다 신약이나 관살 태화 또는 제살 태화나 제생살의 명식으로 극히 신약하다면 배우자의 성질이 난폭하거나 작첩하거나 부애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지 편제나 편관, 일지 정제나 정관, 이 부분과 편제 편관 이 부분과 각기 장단점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좋고 어떠한 부분이 나쁘다,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8개 일주에 해당이 되는 편제 일주이다. 또한 편관 일주 또한 8개의 일주이다. 마찬가지로 정제 역시 8개가 되고 또 정관 역시 8개이다. 똑같다 그래요. 제살태화의 명식은 돈 주고 마음 주고 정까지 주고 배신당하는 사주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또는 친정에서 돈을 가져와 남편 사업 밀어주고 어떻게 했든지 남편을 성공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제살태화, 그러니까 이 재성이 너무 과다하거나 관살이 과다한 명식은 모든 것을 다 줄고 죽어도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제다 신약 팔자는 악처 인연, 관살 과다 사주 인연은 악부 인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 필자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살 과다한 사주에서 관살 운으로 가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된다. 단지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은 운이
그래도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재성 과다하거나 관살 과다 사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끼고 전략하면서 부모, 형제 등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베풀지만 결국에는 배신 당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특히 일지가 정제나 평제인 죄다 신약에 관살이 있고 무인수인 경우 결혼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일지평관이고 칠살태왕의 무식상인 경우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인수가 있어서 살인사항생을 하고 유력한 인수라면 일생 행복지명이 된다. 그러나 무력한 인수라면 속빈강정의 외아내빈의 인생이 되는데 초년에는 부모 덕에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혼 후부터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자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딸을 낳을 수도 있으나 아들 낳기가 어렵고 우둔한 자식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산이 잘 되는 체질로 부부 합정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자를 혐오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임신을 했다면 반드시 좋은 날 개복술 태기를 받아 자식을 낳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 이별수가 되기도 한다. 남자 사주의 정인격은 첩이나 애인은 좋아하면서도 본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가 닭보다는 숙명적인 인연법이 적용되어 부부 사이 정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인격은 첩이나 애인을 좋아하면서도 그런데 이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주에서 내 일지가 편재였고 편재와 결혼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단지 일지정제로서 결혼을 했다면 즉 어떤 형태가 되느냐. 간목일간이라면 계수가 친어머니이다. 그런데 처는 정제이다. 그런데 정제처가 계수를 파악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처를 무시하고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계수가 처일지라도 이때는 내 어머니가 임수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 이 처를 안 보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간론이 기중하게 되는데 나의 어머니가 이 정인 어머니가 되었어도 이 기토를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편재 무토를 만났다면 더더욱 어머니와는 합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바로 이러한 관계다. 그래서 나의 정인 어머니와 내 본처와는 칠살 관계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간목과 토기, 토기와 수기, 화기와 금기 이 관계는 여기서 빼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라고 보면 되겠다. 병화일간에 나의 정인격, 나의 친어머니는 을목이다. 그런데 병화일간에 합이 들어가는 이 신금이 정처이다. 이 정처와 어머니만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칠살 관계로 그래서 이 경우가 본초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첩을 들이는 것은 내 어머니가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과 합이 되는 경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천간의 배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는데
정인격은 첩이나 애인은 좋아하면서도 본처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가 닭을 보듯 하는 숙명적인 부부 인연법이 적용되어 부부 사이 정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각기 일간마다 다르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는 이러한 정격 사주에서 이 본처가 무자식으로 고통을 받다가 본처와 헤어지고 후처를 만나거나, 또는 본처가 있어도 첩을 들이면 무자식을 멸하고 후처나 첩과의 사이는 양화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맞기도 하고 일간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다. 이러한 글 중에서 무척 많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한 그 모든 원인이 천간의 배합에 따라서 틀리다. 그리고 편재이냐 정재이냐 또는 현관이냐 정관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이러한 글들은 보편 타당한, 이것은 무슨 일간이니까 어떻다, 무슨 일간인가 어떻다, 이것을 쓴다고 보면은 몇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글을 쓸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나의 본처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첩에게서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즉 정인격에서 정제는 이 정인격을 파괴하는 육신인데, 아까 설명한 간목일간에서 기토 본처와 내 어머니 계수하는 사이가 무척 좋은 사이인데 왜 내 본처가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인이 태왕하다면 역시 이것은 이 재근이라는 재성은 약화가 돼서 깨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인이고 정인이고 똑같이 무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내 본처에서 자식을 못 낳는데 처에게서는 자식을 낳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기는 있다. 내 본처의 문제가 무슨 여자라기서 다 똑같은 여자가 될 수 없고, 내 본처에게서 운이 안 좋아서 자식을 못 낳는데 이때 첩을 들였다. 그런데 운이 그때 갑자기 좋아졌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폭넓게 보시고 폭넓게 생각하시라 그래요. 정인이 과다하거나 인수태왕사주는 반드시 이것은 정인이 문제가 아니고 인수태왕사주라면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신약으로 비급이 용신일 경우 결혼 실패한 사람이나 백둔앙군 인연하는 것이 부부 애로하고 후반 인생이 평안해진다. 태신약한 경우에 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신이 합되고 기신으로 변하면 부군 작잡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음일간의 주체정신이 허약하여 세력을 따르고자 하는 성분으로 자칫 양다리 걸치는 작용이 되기에 만원이기라고 애정의 고통을 겪은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니라면 초는 실패 한번 해보고 후초로 결혼하는 것이 해로할 것이다 그래요. 특히 음일간에 비급이 한 글자도 없는 경우 한이 쌓인다. 비급이 설령 있다 해도 수화상전이나 금목상전으로 통근처를 파괴시키는 경우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남명신강사주에 무재성이면 처덕이 없고 처와 일찍 이별하기 쉽다. 특히 효신살이나 비경겁이 되어 흉신이 되는 경우는 더욱 심하게 되는데, 일지 식상이 용신이 되거나 일지 관살이 용신이 된다면 처덕이 있게 된다. 처덕의 고안은 용신의 유기한 힘에 달려있다. 그런데 일지 효신살이나 비급으로 기신이 된 사주에서 꼭 이 부분은 일지 효신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만도 아니다. 비급이 토기를 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처가 현명하거나 유독하다면 오히려 처보다 자신이 그걸 받아 무능해지거나 먼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일지효신으로 신강사주이거나 일지비겁으로 신왕사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되는데, 이 처는 무능하고 질병 체질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처가 현명하거나 유독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먼저 다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이것을 보는, 이것이 안목이다 그래요. 비겁 태왕사주 또는 내 일지가 효신살의 신강사주에서 처와의 관계성을 보면 이 사람이 잘못될지 처가 잘못될지 그걸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남명의 처의 사주보다 신강한 것이 좋다. 여명 신앙사주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남편을 무시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즉흥적이며 타인의 통제받기를 거부하게 된다. 즉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해줘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이 우선할 뿐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신왕사주와 신강사주의 구별을 아시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는 신왕사주가 그렇다 그랬어요. 신강사주는 조금 덜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태신약해도 이러한 성격이 되어서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남편을 무시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즉흥적인 성격이 되기도 한다. 이 태신약사주에서. 이게 그래서 강아지 발발이가 내 집에서 그 더 큰 강아지보다, 큰 개보다 더 왈왈거리고 그렇게 하는데, 태신약사주가 그런 발발이 강아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속도 없이 왈왈대고 발발되는 그러한 경우로 나타난다. 여명양일간일 경우는 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현실에 대한 만족을 모르기 쉬우며 남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게으르면서 미남이나 능력 있는 남자를 요구하므로 결혼하기 어렵기도 하는데, 이것이 신앙사주의 특징이다. 또는 남편을 능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품질 이하의 하찮은 남자가 인연이 되는 일도 있는데, 만약 관살쇠약한데 양인 중첩하다면 독부가 되어 극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남녀가 동일하게 되는데, 대체로 비극과다 명식은 제과는 이미 허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극부극처 극자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비극과다 신앙 명식은 매우 강한 기질의 소유자일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심리 내부의 태양지절 현상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반작용의 심리로 인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게으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원하며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는데, 매사 노력을 통한 결실물을 얻으려는 성격이 약하고 겁탈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 이 신앙사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처리가 꼼꼼하고 세밀하지 못하며 의심이 많아서 의처의부증이 발생하고, 신앙사주인데도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처를 의지하는 그런 팔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이 첩이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두거나 백두난군 인연으로 공방살이 성립되어 외롭고 고독하게 변한다. 이 경우 스스로 고독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었던 사람에게 자주 배신을 당하다 보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이다. 남명 또한 비겁이 과다하면 여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욕심내는 미모나 재능이 뛰어난 여명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서 품성을 보고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 외모에 중점을 주다 보니 융업 관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앙사주의 특징 중 하나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는 일방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이며 그 처는 항상 전전긍긍하거나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골골대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드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렇지 않을 경우 결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여자이거나 화력의 여자 또는 신체 불구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애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부 사이가 원만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처의 단명이 염려된다. 그래서 웃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처가 현명하고 똑똑하다면 또는 처가 질병 체질로 골골된다면 이 부분을 나누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이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